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래 발음은 윤석열 그래야 맞는데 윤석열 이렇게 발음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윤성열 이렇게 되는 거죠. 본래 발음대로 하면 윤석열 그래야 되는데 윤석열 과연 대통령이 될 것인가? 여기저기서 점을 많이 치고 있죠. 관료라 한계가 있다. 관료가 이 정치판의 아수라장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많은 정치가들과 경쟁을 해서 과연 지금 대권 후보 1위로도 여론조사에서는 나오는 수가 있고 또 이낙연과 붙어도 이재명과 붙어도 1대1 대결에서 승자라는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과연 그대로 1년 후에도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며 그리고 다른 후보와 싸워서 이길 것인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인데 늦은 나이에 구수로 합격했다고 하죠. 9번 사법고시를 볼 정도로 정말 준열한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있죠. 정치가에는 이제 그 동기들로 주광덕, 박범계, 강용석은 지금 유튜브 하고 있죠. 조윤선,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한 바 있고 지금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보다는 되게 나이가 많죠. 그만큼 늦게 사법고시에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관료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사실 관료 출신들이 대통령 후보로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바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후보 경선에도 못 나가고 안 나가고 스스로 포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검과 반기문입니다. 그런데 왜 관료는 안 된다고 하느냐? 너무 안전한 데서 놀아서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이 없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치판에서 이 권모술수와 음모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만한 생존력이 없다. 즉 전투력이나 돌파력이 떨어진다. 임기응변력 그리고 전시에는 심신을 모두 가동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런 뻔뻔함 그런 생존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조직력이 없지 않느냐. 행정관료로서 안전한 자리에서 승진하는 것과 정치판에서 1대1 각계전 전투를 하고 때로는 조직력을 동원해서 상대편을 제압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느냐. 본래 안정지향적이기 때문에 조직형이었고 그런 관료형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고건이나 반기문에서 볼 수 있듯이 후보군에서는 1등이라 하더라도 그 후보들과 겨루는 본선에 나가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윤석열도 본선까지 진출할 것이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 평론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모습 그리고 그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경쟁력이 있을까? 정치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관료로서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자기 직분을 다하고 때로는 그 많은 압박을 정치 세력의 이 권모술수를 견디어내고 있을 따름인데 그가 왜 대통령 후보로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까? 그런저런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관료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낳은 고건을 볼까요? 고건은 37세인가 지사에 나갔을 정도로 행정고시를 통과한 이후로 승승장구한 사람이죠.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다고 하는데 대통령도 사실은 대행을 해봤죠.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로서 그 탄핵으로서 대통령 직무가 노무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 대응을 해본 사람이 환경과 더불어 박근혜 때죠. 고건이 유의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빼고 다 해봤지만 대통령 직무는 수행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명박에게 여론에서 밀리는 추세, 그 다음에 이명박이 막 차고 올라가는 추세, 그리고 노무현이 내가 총리로 기용한 거 잘못했다 하는 어떤 그 비판적인 언급, 이런저런 그 뭐랄까요, 뭐 어찌 보면 직접적 공격도 아닌데 그냥 이명박의 그 상승세에 눌리고 노무현의 비판에 눌렸다는 것은 역시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냥 안전한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그 험로에서 가시밭길에서 어찌 보면 맨발에 가시가 찔려도 가는 이 정치인들의 생존력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역시 반기문도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낸 사람이죠. 고건희 행정고시라면, 윤석열이 사법고시라면, 반기문 외무고시죠. 이 3시가 5급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 연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15를 통해서 판검사나 이쪽 외무고시 이쪽에서도 직급으로는 우리 9급 공무원으로 돼 있잖아요. 체계가 1급에서 9급까지. 근데 5급에서 바로 4급, 3급으로 올라가는 이런 고시파들입니다. 근데 반기문의 이 외무고시가 사실은 3시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많이 알려진 것은 사법고시지만 행정관료로는 행정고시를 통해서 가지만 최고 어렵기로는 적게 뽑기 때문에 외무고시인데 그것을 통과해서 반기문은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으니까 어찌 보면 세계 대통령감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그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 선호도로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1위를 한창 달렸는데 역시 정쟁에 휩싸이고 여기저기서 좀 반론이 나오고 흠집을 잡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더군다나 또 아들 이야기, 아들의 취업 문제, 특히 취업한 거 아니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충청 대망론이 아주 허무하게도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그만큼 어찌 보면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까지 선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왜 선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비리, 그 집권 시에도 역시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검찰이다. 나는 검사다. 나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듯이 그가 살아있는 권력에도 손댄 측면도 있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비리 관여됐던 그리고 이명박 그 본인과 그 다음에 박근혜 그를 수사해서 지금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데 어찌 보면 윤석열이 공로를 보였잖아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문재인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날을 들이대라. 그 정의의 기준을 살아있건 죽었건 공평하게 들이대라 이야기했는데 역시 조국익 법무장관으로 등장하니까 그 부인과 그 딸, 그 아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인 정경심은 역시 1차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수감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가 왔는데 추미애가 법무장관으로 왔을 때도 그 기선을 제압하려고 윤석열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리고 그 흠을 들추어서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역시 문재인이 버티고 있었죠. 그러나 윤석열은 잘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추미애도 제압했죠. 곧 조국과 추미애를 제압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63년 동안 살면서
제 기억에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그 대통령의 뭐랄까요, 후원을 받는 법무장관의 칼날을 오히려 그 칼을 빼앗아서 제압해버리는 그런 일은 보지를 못했어요. 역시 상명하복이 검사 동일체다, 또는 검사는 이 상명하복이 뚜렷한 기관인데 법무장관이 직속장관이 아니다, 나는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하면서 국회에서도 그리고 다른 길을 통해서도 자기 의견을 펴면서 오히려 법무장관을 둘이나 낙마시킨, 제압해버린 그런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매우 선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막강한 전투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선방을 넘어서 아주 막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의 편에 서서 살아있는 정권이든 죽은 정권이든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한 그런 측면을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야당에 마땅한 대안 후보가 없는데 참신한 윤석열이 나오니까 정치하겠다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정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퇴임한 다음에 고민할 때 그 고려사항 하나로는 생각하겠다는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했는데도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냐, 여기저기서 공략하면서 그 180명이나 되는 여권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수많은 이 청와대에 되게 경호하는 사람들을 뺀다 하더라도 500명 안팎이나 됐잖아요. 문재인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이 적대시해도 그걸 잘 견뎌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아주 막강한 전투력이죠. 그러면서 혼자서 게릴라전을 펴듯이 하나씩 찍어서 조국, 추미애를 제압했는데, 그 동기 나이는 적지만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고 하는데 그 전투 양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전투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뭐 6개월 안팎 남은 그 임기를 또 뭐랄까 못 채우게 하려고 건보 쓰다가, 시간이 지금 문재인 편이 아니고 시간이 박범계 편이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임기를 채우게 될 윤석열을 건드려서 부스럼을 내고, 그 부스럼이 오히려 여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 칼날은 이제 어찌 보면 문재인도 압도한 셈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 징계 그 결재를 문재인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판사가 뒤집어 버렸잖아요. 일개 판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도 일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처럼 보장된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거기서 도중에 끌어내리려고 무리수를 쓰다 보니까 추미애같이 이 어설픈 전투력을 가진 아주 뭐랄까요, 무식하고 무능한 그런 전법을 쓰는 사람이 초등학생들도 공감하지 못할 만한 그런 그 뭐랄까요, 인적 구성을 통해서 징계를 하려다가 오히려 제 칼에 제가 쓰러지고 마는 그런 형국이 되었는데, 문재인도 결국은 치명상을 입은 셈이죠. 바꿔 말하면 윤석열에게 압도당한 거죠. 왜냐하면 결재한 것은 대통령이 이를테면 그 승인한 거잖아요. 옳다 이 판단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법관에 의해서, 판사에 의해서 뒤집히기는 했지만 거기 승복하지 않고 그 판결을 요청한 윤석열의 승리죠. 그러니까 매우 뛰어난 전투력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론조사에서 보면 대통령 1위로도 나온 곳이 있고, 이낙연과 1대1 대응했을 때 오차범위를 벗어난다는, 또는 이재명과 1대1 대응에도 이재명을 압도한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세력과 신세력,
그 사이에서 윤석열이 대결하고 있는데 구세력이 된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그리고 지금 현재 세력인 그리고 미래 세력인 현재 세력 문재인 미래 세력이 될 걸로 보는 뭐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기타 사람들과 대결해도 아직까지는 잘 버텨내고 있죠. 공격이라기보다는 어떤 수동 공격? 버티기. 당구신화로 이야기하자면 이 웅녀, 곰 같은 인내력으로 이겨내고 있죠. 상대편을 꺾고 있죠. 절제력과 이 수동 공격력으로. 그리고 때로 한 방씩 날리는 저력으로. 너무나 많이 말을 쏟아낸 그 추미애의 말이 돌파력이 떨어진다면, 전달력이 떨어진다면 윤석열은 어쩌다 한 번씩 던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겁게 던지는 그런 말을 통해서 상황을 돌파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때로는 선제 공격을 하는 기습 공격을 하는 그런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기존의 이 뛰어난 관료라는 고관, 국제적 관료라는 반기문을 지금까지는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정치평론가는 정치가 아니라니까요. 점술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현실을 분석할 따름입니다. 윤 씨는 대개 이제 새 윤 씨가 유명하죠. 그런데 윤석열은 보니까 파평윤 씨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평윤 씨가 또 해평 구미죠. 경상북도 구미. 그 다음 해남윤 씨. 해남은 전라남도 해남 있죠. 일단 끝. 그래서 이제 이 파평윤 씨는 고려 12세기 윤관 문관으로 과거 급제한 사람인데 그 다음 이제 장문으로 유명한데 장수로 윤관 여진족과 이렇게 싸워서 그 다음에 최근에는 윤봉길 의사가 또 유명하더라고요. 아마 윤보선 대통령이 해평윤 씨더라고요. 여기는 파평이 아니라 해평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윤관 대법관인가가 있었죠. 윤관은 고려시대 파평윤 씨 윤관하고 이름은 같은데 한자 이름은 아마 다를 걸로 보는데 그는 해남윤 씨죠. 고산 윤선도 그 사람이 유명한 해남윤 씨죠.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아는 것으로서는 이 세성 씨라는데 파평윤 씨는 왕비를 많이 배출한 정씨로 유명합니다. 제 군대 생활할 때 후임이 파평윤 씨였는데 윤석까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렬이 아마 석이었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의 이름은 한자인데 그게 열이죠. 열, 기쁠 열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뭔가 힘쓸 열. 그래서 이 가문 문정왕후가 유명하죠. 이제 조선시대 왕비 중에서는 중종의 삼비였던가요? 계비였고 그 다음에 명종의 어머니. 그래서 수렴청정을 해서 조선시대 여왕을 하나 들라 하면은 문정왕후를 들 정도로 수렴청정을 오래도 했고 그때 장악력이 매우 뛰어났고 그 다음에 이 소윤과 그 동생이 윤원영이죠. 이 대윤의 갈등을 어찌 보면 뭐 일거에 을사사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화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숭유억불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선시대를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는 억제했는데 그런 궁궐에서 문정왕후는 이 보호를 뭐 이렇게 등용해가지고 도첩제도 실시하고 승려들 불교를 상당히 숭상한 이거 보통 임금이라도 하기 힘든 일인데 그런 일을 해낸 아주 여걸이랄까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래서 중종을 가리는 측면도 있고 그 아들 명종은 더욱더 가리는 측면이 있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런 이제 가문에서 나와서 그런지 아니면 그 아버지는 이제 연세대 교수를 지냈더라고요. 고건도 역시 전북대 총장도 지내고 그랬죠.
여기가 본 적이 이제 옥구인데, 옥구면 뭐 지금 군산으로 보면 되던가요? 그렇게 관료 내지 학자의 자녀인 고건과 윤석열은 어찌 보면 대결적인 측면이, 대척적, 대립적 측면이 많죠. 고건보다 학자풍이 윤석열에게는 덜 난다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그 전투적 그런 측면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없느냐? 물론 한계 많죠. 정치 경험 없죠. 정무감각이 과연 있느냐? 행정 능력이 있느냐? 검찰총장도 물론 행정가일 수도 있지만 검찰총장은 어디까지나 검사잖아요. 그런 능력이 아마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리더십이 너무 좀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사 중에서도 만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공화국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한다고 할 정도로 뭔가 너무 이렇게 정의를 강조하는, 그리고 칼날 같은 강직한 성품, 의연하게 뭔가 버티는 건 좋지만 공격할 때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은 요즘에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염려가 크다. 그리고 뭔가 저력은 엿보이지만 타협하는 능력이랄까, 그리고 협상하는 능력이랄까, 여야의 이 중재자로서의 대통령이 과연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지자체 통솔해본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정치판에 나가서 선거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는데, 옛날 안철수 현상 해가지고 안철수가 떴을 때 그냥 서울시장도 건너뛰고 대통령 되려고 한 것처럼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겠느냐. 그래도 군이라도 정말 다스려보고 도라도 다스려보고, 그런 경험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그때 그러니까 이명박 케이스가 좋은 거죠. 어찌 보면 사적 경험도 기업에서 겪고, 그 다음에 정치판에서 국회의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시정도 서울시장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물론 이제 토건 마인드가 그를 사로잡아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명박 정권 때가 가장 어찌 보면 자율성이 있었고 자유분방하게 자유롭게 자기 역량을 펼 수 있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이명박은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존력이 강한 사람이니까 좀 자유를 주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문재인과 이명박은 그런 점에서 매우 다르죠. 이명박은 이를테면 자신만만했는데 이제 이 광우병 촛불, 그 다음에 4대강, 이 운동권, 이 운동 건달들, 민주 건달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시달려 가지고 진이 빠진, 기가 빠진 측면은 있지만 일머리는 훨씬 잘 알았죠. 그래서 초기에 뭔가를 하려고 했잖아요. 문제는 지금 정권 끝나는 이 말기에 이제 1년 안팎 남았는데 이제서 건설한다고 말이 안 되죠. 어찌 보면 초기 해야 할 일을 이 막판에 한다고 하는 거,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할 일을 이번 정권에서 한다고 하니 아는 사람들은 웃죠. 그거 이 서비스로서는, 선동으로서는 통하려고 몰라도 일머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같으면 대체로 웃죠.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시장 경험도 없고 행정 경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 최고직 거기에 너무 이를테면 급상승하는 거, 그런 걸 또 한자로는 역등 그러는데, 단계를 사다리를 많이 건너뛰는, 그게 과연 개인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그런 회의를 보내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지금 60, 저보다 한
두세 살 낫던데 60년생인가 제가 58년생이니까요. 나이로서는 해볼 만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그게 부족하다고 하고 실제로 그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도 충직하다. 그러나 시야부터가 너무 협소하다. 그런데 어떻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좀 우직한 면이 있다. 우직한 면이 긍정적으로 쓰면 좋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패단을 낳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버티는 데서도 보면. 그러면 유연성이나 이런 걸 길러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런 흠결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는 어디서 그런 조력이 나왔을까? 아무튼 뭐 조국, 추미애 나아가서는 문재인까지 제압하는, 압도하는, 적어도 그들에게 꿀리지 않는 면모를 보인 그 조력이 어디서 나왔냐? 저는 첫째, 사실을 구순화했던 그 강단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전북대 지방대이긴 하지만 삼순화했습니다. 재수를 하면 철학자가 되고 삼수를 하면 도사가 된다고 하던가요? 그만큼 자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세상을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정상으로 들어간 사람들 빨리 나가는 거 이런 것 저런 것 서울법대 나온 이 윤석열이 구술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철학이 견고했고 검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고 자기를 믿는 자신감이 있었고 자긍심이 있었고 자존감이 있었고 그리고 공사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한번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면 기어코 포기하지 않고 이루겠다는 그런 내적인 내공이 있었던 거죠. 그가 83년에 졸업했는데 대학을 서울대를 사법고시는 91년에 합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하고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연수를 받은 겁니다. 늦게 출발한 거죠. 그래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런데 이 소년등과가 아니라 중년등과랄까? 하여간 청년등과 소년은 벗어나서 적어도 청년이 되었을 때 청장년기가 되었을 때 등단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어떤 고민에서 나오는 그 인생 철학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검사였기 때문에 유혹도 벗어날 수 있었고 자기 자제력도 뛰어날 수 있었고 어떠한 그 상황에 가도 뭐 박근혜 때도 역시 자천당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자천당했을 때는 평검사로 가가지고 평검사 그 중에서도 말단인 그 사람 밑에서 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이 강하다는 증거죠.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탁월하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누가 나무라더라도 누가 나를 모욕하고 업신여기라도 때로는 능멸하더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너희들이 뭐라고 봐도 나는 나야. 나는 세상 살만한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게 사실은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 충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미애가 그렇게 어찌 보면 추태를 부려도 그래 너는 추태춤을 추어라.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싸울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여자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게 창피한 줄 모르는 거 아니라고. 다 안다고. 그렇지만 나는 이걸 견뎌낸다고. 왜? 나는 위대하니까. 나는 나를 존중하니까. 나는 나를 믿으니까. 그런 힘이 막강하지 않느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정해서 말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인생 성형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니까요. 자, 그가 그 본 시험은 되게 이제 그 5급인데, 보는 시험 중에 우리가 선발 시험 중에서 5급이 있고 7급이 있고 9급이 있죠. 그런데 서울대 출신은 5급을 그렇게 구순할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전북대 출신이라면 그렇게 하면 이 손익분기점이 안 맞죠. 7급도 아마 지금 보면 5급은 아마 몇백 명, 한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300명 안팎 뽑고 7급은 한 800명, 900명 안팎 뽑던가요? 뭐 9급이야 뭐 10,000명도 넘게 뽑겠죠. 그래요. 이 9급, 7급, 5급 간판사는 이제 사법고시 5급인데 연수 통하고 뭐 15 통하고 뭐 금방 몇 년 사이에 상급으로 되고 그럽니다. 직급으로 따지면은 9급으로 올라간 사람이 뭐 5급으로 합격한 사람들을 감히 깔볼 수가 없죠. 넘볼 수가 없죠. 거기에 정년 퇴임할 때 올라가기도 힘들죠. 9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는 건 아마 뉴스감이 될 겁니다. 아주 드뭅니다. 극히 희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나이가 있어도 이렇게 5급 시험을 9년 볼 수 있지만 전북대 출신 같으면은 그때 이제 전북대 출신은 사실 패스자도 무척 드물고 또 판사들과 연계해야 되고 더군다나 고등학교까지 저처럼 이렇게 시골서 나온 사람 같으면 훨씬 어려운데도 그렇게 봐주질 않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인연으로 얽힌 곳에서. 그래서 이 박준영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고산 윤선서가 그 유배 살았던 복일고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사법고시 패스했으니까 얼마나 실력자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알아주지 않고 고등학교도 시원찮고 대학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인권 변호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인권 변호사입니다. 무슨 노무현이나 뭐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 재심 같은 거 청구하고 여기 이 삼례 사건이라든가 그런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년 안팎을 이렇게 옥살이한 그런 사람들의 한을 풀어준 변호사가 박준영이고 제가 아는 한으로는 진짜 인권 변호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라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인권을 이야기한다고 하죠. 돈을 보고 하는 사람도 사기를 치는 사람도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건 선동가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미화와 과장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 운동권 이 정치 건달들, 민주 건달들 선동하고 뭐 이 미화하고 과장하는 데는 매우 뛰어난데 일하는 데는 빵점입니다. 빵점. 근데 윤석열은 과연 일을 잘할 것인가? 이제 그런저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저는 뭐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변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돌발 변수도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곳에서는 이 삼국지를 손자병법을 표준으로 삼아서 이 정치판처럼 어찌 보면 권무술수가 파묻히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경제판보다 훨씬 더 아수라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과연 윤석열이 후보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 나서서 정말 대통령까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아주 머나먼 이야기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저는 못하겠는데 윤석열이라는 이 인간이 이 인물이 과연 대통령감인가 그리고 관료로서의 한계가 많은데 그 지식과 경험에도 한계가 많은데 그것을 보완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학습해서 그가 정말 준비된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쪽 세계에 뛰어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계에 입문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저는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는데 한 번 이야기하면 그 뒤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이제 만일 그 뒤가 5년 뒤 제가 또 살아있다면 10년 뒤 그때 그 모습을 이야기해야 한다 하면은
그때는 이야기하겠지만 지금까지는 하도 이제 추미애와 더불어 이 윤석열이 대립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추미애에 대해서는 추하고 미운 애 그렇게 그 이름에서 삼행시를 써가지고 방송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저력이 구수한 데에서만 온 것도 아니고 그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좌천되면서 이러이러한 것에서만 온 것도 아닐 겁니다. 가정 분위기에서도 왔을 것이고 그리고 같이 서울대를 나왔지만 그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끼리도 또 많이 이렇게 갈리는데 대한민국 어찌 보면 손바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용구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지금 법무부 차관인가 봐. 그 수능자리로 불러냈다고 하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끼리는 사법 패스 한 사람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그 비율이 사법고시 패스자의 뭐 50% 안팎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조계는 서울대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한양대 나온 추미애가 하는 일에도 일말의 의미는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은 경희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류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 할까 교체하려고 한다는 그들의 시도는 옳기는 옳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걸 실력으로가 아니라 너무 정치력으로 제압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정치력을 가미하고 신뢰를 얻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가파시 어찌 보면 이 광란의 칼춤을 추듯 하니까 세월이 갈수록 홍도가 떨어지고 결국은 제풀에 제가 꺾이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복판에 지금 윤석열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